은행 연체율이 불안한데 집사자는 연끌족이 또 늘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에는 정신 못 차린, 정신 나간, 미친 2030들의 연끌이 또 일어난다라는 건 여전히 잡아먹을 먹잇감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 고통, 지옥의 문이 열린다라는 걸 연끌족들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1997년, 98년 IMF 때 망가진 이들이 지금도 사람이 아닌 비인간으로 정말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청약 받아서 시세보다 싸게 집을 샀다. 청약이 됐다. 당첨받았다. 아파트를 당첨받은 게 아니라 노예로 당첨된 겁니다. 걸려든 겁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할 지옥에 떨어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은행들이 자선사가 아닙니다. 너도 나도 쉽게 돈 벌 수 있게끔 돈 빌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돈이 좀 더 필요해서 도박을 하고 카지노에 가고 룰렛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천만원 3천만원 이거 적은데 이걸로 한 1억 2억 만들어 보려고 욕심 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2, 3천원 다 날리고 빚을 5천 1억 집니다. 그리고 그 빚이 순식간에 또 불어나서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러다 보면 빚이 5억 7억 10억 되는 게 금방이죠. 집을 산다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땀으로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최소한 절반 이상의 돈은 갖춰놓은 상태에서 집을 사야죠. 언제부터 돈이 5천만원 밖에 없는데 7억 8억짜리 집을 사고 5억짜리 집을 샀습니까? 정신 나간 거죠. 은행 이자가 싸다고 2%대에 대출을 내서 샀는데 지금 이제 5%다 6%다 2.5배 3배 이자 부담을 내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런데 한켠에서는 저렇게 또 연끌이 늘었다고 얘기하니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내가 없는 건가? 정신이 나간 건가? 저들은 개돼지들인가? 노예인가? 병신들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아니 지금 현재 부동산은 실거래가 시스템이 등기가 아닙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그냥 오릅니다. 10억에 샀다 그러면 10억이 되고 100억에 샀다 그러면 100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이런 말장난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놔둬야겠습니까? 그냥 막장이죠.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결국엔 저렇게 무리하게 빚진 이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잡아먹히는 거죠. 두 손 두 발 든다고 금융권들이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자기들이 걸려든 먹잇감이라는 걸 모르고 있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엉망이죠. 더 암울해지는 거죠. 안심해지고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연끌한 연끌족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노동에 허덕여야 되는 노비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70세, 75세, 80세 자기가 못 갚으면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갚아야 됩니다. 빚을 그냥 탕감해주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언론에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투기한 이들이 탕감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니까 그럼 나도 탕감받을 수 있겠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쉬우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몸 걸었다가 인생이 다 개작살나는 거죠. 연체율이 불안한데 연체율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리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대출 잔액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줄어든 거 맞나 싶은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데요. 정신이 나간 거죠. 자산시장에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가선 가운데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시약차주의 빚이 1년 새에 1조 원 넘게 늘어났다라는데요.
가계빚 폭탄 우려가 있다라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중소기업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참 뭔가 싶은 거죠. 코로나 때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정책 지원으로 연체율이 좀 내려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지금 빚이 쌓여 있습니다.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죠. 그 빚을 그냥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빚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죠. 냉장고 살 때도 빚, 세탁기 살 때도 빚, TV 살 때도 빚. 뭐 빚으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빚지는 걸 별로 겁내지 않는 거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빚을 그냥 어물쩍 넘길 수 없다라는 것.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거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네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충격적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대한민국의 노인들 10명 중에 4명이 극빈곤층입니다. 왜 극빈곤층이겠습니까? 그렇게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뭘 했냐라는 거죠. 왜? 투기하고 욕심부리고 저축 안하고 흥청망청 영원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착각했던 이들이 대거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2030들 영끌한 이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빚쟁이죠. 죽을 때까지 빚 못 갚는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빚 갚는 게 그렇게 쉽냐? 빚 갚는 거는 보통 정신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크게 뭔가를 하려고 깝죽거리다가 빚지면 그냥 도박판에 영원한 호구가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언론이 나서서 저렇게 영끌족들 운운하는 건 뭡니까? 결국 잡아먹겠다라는 개수작입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가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착실하게 무던하게 애쓰는 거 말곤 따로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싫은 길 찾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끌족 됐다가 뭐 3억 5억 10억 쉽게 벌겠다라고 욕심부렸던 놈들이 전부 다 걸려든 겁니다. 쉽게 3억 5억 7억 못 봅니다. 3만원 5만원 7만원 벌기도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가 쉽게 돈 벌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그냥 당하는 거죠. 사기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영끌족들이 사기당했다라는 걸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당했다라는 걸 말이죠. 감사합니다.